이 뿌리는 없이 자꾸 가지만 있으니까 제 영상이니 뭐니 이런 교육을 자기 스스로 그냥 알아서 듣고 이거는 이제 모르겠고 이건 모르겠고 빨리 샀다 팔았다 해갖고 뭐 돈 좀 벌 이것만 듣고 자꾸 흔들리셔갖고 10년 후에도 똑같은 상담 20년 후에도 똑같은 상담 제가 너무 많이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미래를 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지금 이거는 장사가 잘 된 적이 없습니다. 과거서부터. 그리고 새 건물이다 보니 그냥 이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지 이 정도 임대료를 낼 수준도 못 됩니다 이게. 그리고 GTX가 들어오면 그 라인에 따라 또 다른 상가들이 형성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다. 좀 과하게 말하자면 잊어버려라. 더 떨어지면 더 싸니 뭐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고 잊어버려라.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김포고 복습으로 넘어갑니다. 김포 90에 팔아주면 되겠다 그랬다고요? 제가 보기엔 90은 더 갑니다. 여기 지세가 조금 낮게 부른 것 같아요. 조금 높여볼게요. 제가 100으로 높여보면 396평 약 400평으로 쳐갖고 4억입니다. 그리고 2억 1100만 원의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잘 받았냐부터 얘기를 하자면 플러스 1억이 더 들어간다고 치면 3억 1100만 원입니다. 그럼 4억에 팔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나쁘게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났습니다. 이게 400평 중 50평이 도로입니다. 50평이 도로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3억 5천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억 1천에 받아서 3억 5천에 판다. 이건 취등록세 플러스 이것저것 하면 3억 5천까지는 안 가더라도 또 1, 2천 추가되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 1억이라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안했을 때 잘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많이 남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폐기물을 처리해 보면 어떤 거는 완전 돈 줘야 되는 거가 있고요. 어떤 거는 돈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진짜 그분들 영역으로 들어가면 내가 이걸 다 치웠을 때 1억이 들어가면 안 하겠죠. 한 7천만 원이 들어가고 내가 3천만 원이 남았어.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치우는 것과 벌어들이는 돈이 똑같아서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전문가가 이걸 받았다면 제 영역하고 다른 영역으로 남겠죠. 근데 우리가 쭉 견적을 보니까 제일 싼 데가 1억 정도 되더라. 우리는 1억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한테는 크게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안 했거나 혹시 했더라도 떨어지는 게 왔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저는. 하다 안 되면 불허가 신청이 가능한가 싶어요. 안 됩니다. 불허가 신청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에 심각한 하자가 있을 때만 불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의별 불허가를 다 해봤지만 법원에서는 불허가를 굉장히 안 해줘요. 한마디로. 근데 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아무리 알아봐도 우리가 치워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학원 자체는 행정적인 건 그렇다 치더라도 버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는 추측이 가능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을 고소 또는 고발을 합니다. 한 상태예요. 저기서 어. 순환과에서 다 했더라고요. 그거 왜 우리도 합니다. 이제 이쪽에서 했다는 거는 치워라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거고 우리가 하면 이제 우리한테 혹시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돈이 있다면 우리가 치운 비용을 받는 꼴이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그 주된 방법은 아니에요. 단 불허가를 생각하고 이걸 낙찰을 받는다. 이거는 안 맞는 방법입니다. 이 물건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물건 안 해봤다고 해본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라고 제가 막 말렸죠. 근데 지금 현재 견적까지 받아보고 제가 산수를 한번 두들겨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서 이제 이건 해야 될 물건 이런 게 결정될 겁니다. 이 감정하신 분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감정가 자체가 좀 비싸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현혹되는 경향이 있어요. 야 이거 5억이나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지금 시세를 알아보신 것보다 조금 더 비싸고 동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갖고 간 건 좋은 경험으로 기억하시고 차후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제 계산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통해서 이건 된다 이런 게 확신이 쓸 겁니다. 꼭 띵동해갖고 들어가 봐야 되냐 만나 봐야 되냐 이 질문 아닙니까? 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라는 건 지금 권리관계만 얘기하자면 내가 물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 돈이 불분명해.
이런 상황은 거의 없어요. 다 적혀 있어요. 임차인이라고 네. 적혀 있고 소유자라고 적혀 있고 채무자라고 적혀 있고 또 임차인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들어왔고 보증금이 얼마고 다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더라도 후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줄 사람이 아니에요. 권리관계만 얘기하자면 만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없어요. 이거 어떤 사람이냐? 선순인데 보증금이 미상이야. 그런 사람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데 보증금이 1억이야. 그럼 그런 사람도 만날 필요 없죠. 우리가 무조건 물어줘야 될 나와 사람이니까. 있으니까. 예. 근데 보증금이 미상이야. 그럼 만나갖고 보증금이 얼마니 이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외에 권리관계 외에 뭐 이 동네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거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스타일대로 다 만나셔도 되고 안 만나셔도 되는데 권리관계만 얘기하자면 만날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 물건이 좋아서 눈에 띄었는데 하필 미상이야. 그러면은 밤늦게까지라도 기다려서 만나봐야 보고 오야 되는 거죠. 10건 중 1건도 안 됩니다. MPL의 절차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간과하지 마셔야 되는 건 전화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물건 좋다 물건 싸다 이게 전제가 90%가 깔려 있어야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해보고 되면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럼 먼저 임장을 가나요? 물건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꼭 되물어 볼게요. 아니, 이것만 보고 와 물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저희가 몰라서 보는데 MPL은 전화를 한 다음에 거기서 팔아야 아니, 간다 그걸- 그러길래. 자 아니죠. 자 1억 2,600만 원이 나왔는데요. 네. 이게 시세가 5억이야. 그걸 여기서 알 수는 없잖아요. 현장을 가봤더니 5억이야. 예. 그러면 MPL은 부수적인 거고 네. 일단 이 물건은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MPL 안 되면 이거 안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경매 무조건 도전하셔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부수적인 차원에서 MPL이 효율이 있다면 아. 방법이지 하나에 지금 금리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년에 또 이런 같은 상담 하지 말라는 겁니다.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이런 상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뿌리가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 뿌리는 없이 자꾸 가지만 있으니까 제 영상이니 뭐니 이런 교육을 자기 스스로 그냥 알아서 듣고 이거는 이제 모르겠고 이건 모르겠고 빨리 샀다 팔았다 해갖고 뭐 돈 좀 벌 이것만 듣고 자꾸 흔들리셔갖고 10년 후에도 똑같은 상담 20년 후에도 똑같은 상담 제가 너무 많이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은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걸 좀 옆에서 보기가 싫어요. 그죠? 그래서 물건을 굳이 골라온 게 우리 사장님은 김포 우리 사모님은 대화를 골라오셨어요. 내가 보면 극과 극이야. 미지에 내가 모르는 세계로 가는 것과 너무나도 딱 정형화된 상가. 그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두 분이 합이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우리 사장님 쪽을 더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좀 과하게 말해서 막 잘 될 때 있었지만 안 될 때도 있었던 것처럼 편을 들어주고 싶고 그런 쪽의 물건을 찾으시는데 우리 사모님이 자꾸 태클을 걸어주세요. 당신 맘대로 해봐 이러면 안 되고 네, 네. 자꾸 태클을 걸어주셔갖고 두 분이 마음이 맞는 뭔가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 물건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뭐 청약이 있니 없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 알아서 하십시오. 부동산은 보유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파시는 거예요. 필요한 건 돈이 필요할까봐. 이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내가 뭘 사야 된다는 둥, 아니면 뭐 자식한테 증여를 해야 된다는 둥, 뭔가 정확한 계획이 있을 때 파시는 거니까 뭐 거기가 GTX랑 관여가 뭐가 되겠습니까? 대장동이 GTX랑 굉장히 멀어요.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유하는 게 맞다. 큰아버님이 오셨으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고 뭔가 관여가 돼 있으시다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큰아버님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우리한테 영향이 크다라고 하면은 계속 보유하는 게 맞는 거고 큰아버님이 빨리 뭔가를 정리해갖고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지극히 제가 개인적인 상담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할게요. 그건 제가 정확한 건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예, 대곡은 언제 개발될지 모릅니다. 지금 토당동도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걸 들어오셨죠?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20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언제 아파트 들어올 거예요? 데모하고 난리치던데 또. 데모한 적은 한두 번이 아닌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20년 동안. 추진이 조합 수도 없이 바뀌었고요. 30년을 칠게요. 그런 계획이 갖고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사시든 집을 사서 사시든 사세요.
근데 뭐 곧 될 거다 이런 건 다 헛소리입니다. 대공육도 20년 전부터 된다 그랬습니다. 고양시청이 글로 그쵸. 옮긴다는 게 20년 가까이 된 얘기예요. 거기에 뭐 이사를 나 그 집에 엄청 좋은 집이 있어갖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마침 그런 소식이 있어. 이런 거라면 제가 땡큐하고 환영하지만 돈을 쫓는 걸로 가는 거는 전 절대 반대입니다. 수년 또는 살다가 이 그지 같은 데 살았는데 이사 오고 나니까 너 거기 개발된다는 둥. 뭐 이런 돈에 인연이 없는 사람을 스스로 만들지 마시고요.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내 스스로 돈을 버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